이리농구 TV 환영합니다. 아, 똑바로 하세요. 예. 네, 이리농구 TV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리농구 2월 셋째 주 KBL 루머 이펙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이고요. 저는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원석현 기자랑 다시 뭉친 게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루키 더 바스켓에서 사실 전 직장 동료였는데 네, 그렇죠. 저희가 여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농구계로 따지면은 이적한 선수랑 올스타전에서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네. 같이 예, 뭉치는 그런 느낌이죠. 터줏대감인 저희 류동혁 기자님께서 지금 베이징에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베이징에 계셔서 사실 저번 주부터 저희가 방송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또 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그래서 네. 늦게 이렇게 저희 석동농구 원석연의 석이랑 이동환의 동 석동농구가 일주일 늦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류동혁 기자님 이제 서주대감님께서 저희 대장님께서 안 계신 기간 동안 사고 치는 일 없이 저희 그렇죠. 머리 박는 일 없이 좀 안전하게 무탈하게 보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뭐 원석현 기자 이제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멀쩡합니다. 예. 네. 아 근데 컨디션 되게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더 좋아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KBL 각 구단에도 지금 이제 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선수 스태프분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확산세가 너무 심한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리그는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빼놓지 않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5개 팀. 네. SK, 오리온, 그리고 현대모비스, KGC, 그리고 KCC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 네.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네. 옆에서 보니까 되게 웃긴데 네. 이동환 기자께서 약간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근데 이제 내가 1옵션이다. 약간 되게 중책감에 지금 쫓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네. 외국 선수 1옵션이 아니면 2옵션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지. 약간 외국 선수 2옵션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그 2옵션 친구들이 보통 네. 이제 3점슛도 없고 보통 피켓롤이랑 수비만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1옵션 됐다고 3점슛이랑 막 다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망치지는 않을까 네. 걱정이 되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댓글 먼저 해주실까요? 홍대진님께서 좋은 방송 잘 봤습니다. 두 기자님 머리 화면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만 좌측에 있는 이동환 기자님 머리에 설명글을 가리지 않도록 조금만 더 세심하게 편집해 주신다면 가독성이 더 좋은 배경 자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절대 이동환 기자님 머리 사이즈를 언급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그럼 후덜덜. 네. 근데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네. 이 자막이 좀 양이 많으면은 네. 제 머리가 계속 여기 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안 보이던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가서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번에도 뭐 맥북 사이즈보다 머리가 크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 예. 머리 크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방송- 편집 열심히 하신 편집자분들이랑 다 지금 욕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편집자분들이 신경을 쓰셔야죠. 그럽니까? 네, 제작진 예. 신경 써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KBL을 달리는 남자님이 KT나 SK가 왜 성공을 거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두 팀을 비교를 예. 하시면서 쭉 길게 써주셨습니다. 뭐 트랜지션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벤치 자원들의 어떤 득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KT가 지금 이제 SK와의 이 5라운드 맞대결 패하면서 사실 승차가 좀 벌어졌고 SK가 지금 14연승 하면서 독주 이어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이따가 한번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V4 KGC님께서 음. 오늘 서포터즈데이라서 저기 인삼대 현대모비스 직관하고 왔는데 오세근의 빈자리, 변준영 부진씨의 활용 가능한 가드 부족, 국내 센터진의 낮은 효율, 포워지대의 적은 득점 지원, 전성현 스펠맨에게만 국한 득점, 스펠맨 수비 리바운드 안함, 네. 후반전 체력 저하, 승기형과 다르지 않은 코치진의 멀로의 네. 이거 왜 내가 읽은 거야? 이거 내가 읽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네. 무리하세요? 네. 초반부터 오버페이스 하면 안 네. 됩니다. 아니 저는 잠깐만요. 네. 저는 이런 댓글은 정말 네.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이런 애환을 모두 담아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이 댓글의 톤은 그 정도로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되게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모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인삼 네. KGC 인삼공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KGC가 또 지금 사실 스펠맨이 복귀했는데도 계속 또 패하면서 또 이제 김세희 감독님이 자리를 비운 부분 그리고 네. 선수들 중에서 이제 또 뭐 오세근 선수도 언급이 됐지만은 네. 몇몇 선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지금 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KGC 얘기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예. 한번 각 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네. 이 팀 잘합니다. 네, 요즘 난리 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뭐 일단 계속 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연승도 안 깨지고 정말 훈훈한 미담도 이제 많이 있고 막 회장님도 오시고 이런 게 네.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비시즌이 아니고 저희 비시즌이죠. 네. 이러는 거 그동안 없던 시기에 가장 큰 이슈는 연승도 연승인데 저는 되게 보기 좋았던 게 이제 전태풍 선수 은퇴식 해줬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깜짝 그렇죠. 은퇴식. 네. 그거 보면서 이 팀이 정말 막 성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예. 그쵸. 내가 신인이어도 내가 대학생이어도 이 팀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문화를 스스로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첫 방송부터 아주 그냥 네. 예 지금 모든 팀 칭찬 한 마디씩 던질 생각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하긴 네. 했지만 실제로 SK가 뭐 이제 그 연승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태풍 선수의 은퇴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제 특유의 요즘에 퍼포먼스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기면은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물 뿌리기 쇼. 물 뿌리기.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약간 보수적인 시선을 보면은 네. 경기 끝나고 미디어와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나라는 예전의 보수적인 시선을 보면 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해야 또 어필이 되고 그 구단에 대한 팬들의 어떤 애정이 커지는데 SK가 사실 선수들부터 또 전희철 감독님까지 그런 물을 맞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고 최근에 그 12연승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제 김선영 선수가 그날 이제 그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진짜 물을 진짜 거의 선수들 다 한 바가지 뿌렸는데 경기 후에 사실 수훈 선수까지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기자들한테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옷까지 다 갈아입고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이런 퍼포먼스를 네. 준비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SK가 또 이 팀이 또 스포테이먼트 맞습니다. 어떤 이런 네. 팬들과 호흡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팀인데 그런 네. 부분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이런 문화 같은 거 만드는 거는 꼭 언급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제가 내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좋습니다. 전희철 감독님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사실 SK가 지금 이번 시즌의 네. 특징이 뭐냐면 이 팀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전희철 감독님도 뭐 3명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 또 이제 하나 언급을 하자면 건강이에요. 이 팀이. 맞습니다. 이 팀이 큰 부상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SK가 좀 사실은 이 2년 단위로 건강한 시즌, 좀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시즌을 좀 약간 이게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은 굉장히 좀 건강하게 선수들 몸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그 팀 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김선현 선수, 리온 윌리엄 선수가 지난 가스공사전부터 2경기 연속 이제 뛰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SK로서 이번 시즌에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고 전희철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첫 시즌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좀 팀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전부터 보면은 어떤 메인 핸들러 김선영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좀 느린 템포로 가고 어떤 사이즈 좋은 안영준, 최준영, 원희를 활용해서 어떤 페인트 존을 장악하는 그리고 최원혁, 그리고 오재현, 그리고 이현석까지 활용해서 앞선을 그냥 잠궈버리는 이런 그리고 템포까지 늦추면서 공격 횟수를 줄이는 이런 철저한 높이와 수비에 기반한 농구. 네.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환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MVP 후보가 두 이거 명으로 좀 논란이죠. 압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김선영 선수랑 최준영 선수. 이 둘 중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누가 MVP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김선영. 최준영. 이거 봐. 달리네. 이거. 바로 갈려요. 최준영이죠. 저는 김선영이라고. 왜 생각합니다. 김선영입니까? 제가 뭐 이제 일단은 하나 먼저 달고 싶은 게 네. 미리 달고 싶은 게 제가 뭐 최준영 보험이에요? 호불호 때문에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수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저는 최준영 선수가 굉장히 KBL에서 손꼽히는 포워드라고 생각하고 네. 양홍석 뭐 알겠으니까. 네. 사적 안 될게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팀의 어떤 4쿼터 사실 연승 기간에 4쿼터를 책임진 선수는 김선영이고 다음에 이제 최준영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둥 중에 하나고 네. 김선영은 기둥에다가 지붕까지 해주는 이런 역할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SK 선수 중에 누구에게 공이 가느냐. 사실은 원이 그 다음은 김선영이에요. 그쵸. 예. 예, 김선영이고 그런 해결사까지 역할을 다 해주는 선수가 저는 MVP에 조금 더 가깝다. 저는 예.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할 때 보면은 NBA 클리블랜드가 우승할 때 보면은 공격에서 1옵션은 어빙이잖아요. 마지막에 공을 쥐고 있는 선수는 어빙인데 사실 그 전까지 전반적인 거를 중추를 맡고 있는 건 르브론 제임스였죠. 그런 느낌이다. 네, 최준영 선수는 김선영 선수는 4쿼터 클러치 때 공격 잘합니다. 근데 최준영 선수는
공격도 하고요, 수비도 하고요, 리바운드도 하고요, 블락도 하고 스틸도 합니다. 어때요? 예.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인데, 네,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 그리고 최준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사실은 이 두 선수가 다 수비 약점이 좀 있어요. 그쵸,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스크린 됐잖아. 이제 몸이 여전히 마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불안한 게 있고. 사실 최준용 선수는 저희 되게 조심스러운데 조금 화려한 수비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 좀 알찬 수비는 사실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더블팀 잘못 간다든지 로테이션 살짝 미스하는 홈나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준용의 어떤 화려한 블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이 선수의 수비 퍼포먼스를 다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 쪽에 가깝고 오히려 김선영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상대 에이스와 어떤 클러치 어떤 맞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게 많다. 그러니까 질 뻔한 경기를 멱살 끌고 캐리하는 경기가 그건 맞죠. 누가 더 많았느냐를 해서 저는 사실은 김선영이라고 생각해요. 김선영 생각하고 최준영의 강점은 그거죠. 굉장히 좋은 사이즈의 어떤 패싱 게임이나 어떤 시야 그리고 이 림 근처에서 어떤 리머텍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5대5에서 SK의 가장 좀 불안한 부분이 5대5에서 이 선수의 어떤 공격 기여도가 김선영만큼 높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저는 이동환 기자님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김선영을 얘기를 할 줄 알고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대립각을 좀 세우기 위해서 저도 최준용 선수를 얘기하는데 두 선수 누가 받아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렇죠. 저는 최준용 선수가 MVP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둘 중에 한 명을 제가 뽑는다. 저는 맞아요. 이제 김선영 선수인 거고 사실 최준용 선수의 MVP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이번 주말의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삼성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거의 탑 클래스 포드 중에 양홍서, 송교창 이런 선수 정도 제외하면 사실 이 선수 따라올 선수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번 미디어 투표 때 표가 좀 갈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SK 쪽에서도 와 어떻게 이거를 그 투표도 사실 이제 선거운동을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감독님께서도 기자회견실 들어오시면 아유 누구 좀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그 또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직권 감독님은 김선영과 최준용 중에 누구를 MVP로 생각하십니까? 감독님이 말씀 정말 잘하시거든요. 저희 감독님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 그거는 피하시더라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렵죠. 아마 제 생각에는 시즌 끝날 때까지 노코멘트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20승 20패로 정확히 5할 승률을 맞췄습니다. 주간 경기 결과는 LG를 만나서 이겼고요. KCC를 만나서 이겼고요. DB한테는 졌고 가스공사를 상대로는 또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4경기 치르는 일주일 안에 4경기 치르는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연기된 것이 배정이 되면서 이런 이제 터프한 일정을 소화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6일 동안 4경기였어요. 그래서 어제가 마지막 경기였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이성현 선수 인터뷰하는데 이성현 선수가 정말 원래 평소에 인터뷰할 때나 엄청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기분이 좋게 만들 정도로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선수인데 어제는 정말 지쳐 보이더라고요. 진짜 약간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 눈이 약간 반쯤 풀린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지쳐서. 그래서 그 정도로 오리온이 터프한 일정을 소화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3승을 챙겼다.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6강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느냐. 제가 사실 이제 그 전반기 끝나고 이동혁 기자와 함께 그 6강 팀들 꼽을 때 제가 오리온을 뺐거든요. 아마 이번 주로 이제 제가 틀리는 게 거의 결정이 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있던 게 이승현 선수도 정말 잘해줬지만 그 전 경기에서 이대성 선수가 37점을 넣었어요. 그렇죠. KCC전이죠. 진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막 축제로구나 했는데 인터뷰에서 강효준 감독님이 또 이제 이대성 선수한테 한번 꼬집었습니다. 대승이가 37점 넣은 건 물론 대단한 일이다. 근데 이게 좀 더 분산됐으면 한다. 내가 지시한 것도 2대2 게임이라 좀 달랐다.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차선적으로 선택한 느낌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의 여론이 사실 조금 일방적이긴 해요. 이 정도로 야투를 잘 넣었는데 패스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리고 사실 37점은 거의 뭐 이번 시즌에서도 거의 국내 선수 중에 손꼽히는 기록이에요. 이런 기록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득점력을 가진 선수한테 승리를 이끈 선수한테 끝나고 이렇게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게 좀 사실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또 이제
강효준 감독님의 이런 지적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대영 선수의 득점력은 워낙 뛰어나고 사실은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스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가드들 뭐 허웅 선수나 정말 많은 가드들이 있지만 이대영 득점력만 놓고 보면 이대영 선수는 정말 뭐 한두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고, 다음에 이제 이대영 선수가 가진 이제 좀 오래된 어떤 약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득점을 개인 득점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득점을 하기 전에 사전 어떤 과정에서 볼을 조금 오래 쥐고 있는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 볼 흐름이 죽은 채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상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좋은 어떤 스코어러들, 정말 어떤 팀 플레이와 조금 더 맞는 스코어들은 볼 흐름이 죽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떤 자신의 득점을 다 챙겨 가거든요. 근데 이대영 선수도 사실은 초창기에 비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맞습니다. 느낌인데 네. 아직도 이제 그 볼 흐름이 죽을 때가 있어요. 이대영 선수가 네. 볼을 잡고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아까 카이리 어빙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카이리 어빙이 좀 지적을 받는 게 이제 이 선수의 아이솔레이션 득점은 뭐 리그 넘버원급이죠. 볼 핸들링은 뭐 NBA 역사상 최고라고 꼽히는데 이 선수가 1대1 할 때 볼 흐름이 죽는 걸 보면은 마치 그 포제션 자체가 이 선수의 1대1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선수가 볼 흐름을 그러니까 볼을 잡고 있다가 공격이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패스 흐름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성이 4명을 다 죽인다. 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늘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럴 때가 맞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꽤 많은 선수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긴 한데 내가 이 포지션에서는 패스 위주로 해야겠다. 내가 이 포지션에서 득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패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포지션과 어떤 공격 득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펼치는 공격 포지션의 플레이가 너무 상반이 되고 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상대가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징들이 좀 강효준 감독님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는 또 이제 그 와중에도 강효준 감독님한테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리온 코칭 스태프가 사실은 벌써 2번째 시즌이고 네. 이 문제는 사실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됐어야 됐는데 지금 2번째 시즌의 후반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해결을 못했다. 거죠. 예,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국에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예, 양쪽에게 조금 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예. 이게 원래 평소에 항상 많이 좀 살이시다가 네. 이 왼쪽 자리에 앉게 되니까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네요. 이 자리가 네. 약간 이제 독설의 기운이 있는 자리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말을 잘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의자가 좀 기가 좀 달라요. 예. 근데 또 이제 뭐 얘기할 거는 얘기하는 게 또 이리동글 못하고 이동혁 기자 1옵션이 없다고 해서 맞습니다. 2옵션이 그런 걸 또 사리면은 오히려 혼납니다. 맞습니다. 하도 진짜 너무 많이 살아도 제가 맨날 송살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송살인데 오늘 안 살이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가 이제 다음 경기 때 34점을 넣었죠. 아, 그쵸. 근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37점을 넣은 거랑 이승현 선수가 30점대를 기록한 거랑 정말 느낌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승현 선수의 이 득점들은 사실 이제 물론 이 선수가 가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어떤 이제 같이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될 때 탁탁탁 간결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공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옵션도 보여줬고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히어로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37점, 47점 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또 혼자 진짜 네 알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살아나가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대영 선수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적도 일리는 있고 맞습니다. 이대영 선수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예, 양쪽 다 조금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같이 살라고 어떻게든 낙하산 엄청 붙잡히네요. 나도 살려줘. 사다리 쳐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나만 더 짧게 언급하고 가자면 이승현 선수가 사실 최근에 3점 시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5라운드 3점 시도가 2.6개인데 이번 시즌 들어서 최다고 한 3, 4라운드 때부터 2개 가까이 2개 조금 넘게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 더 늘어났거든요. 어제는 6개 던져서 5개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악마였어요. 악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사실 이승현 선수가 국가대표 때도 그렇고 맞아요. 프로에서도 그렇고 3점을 그렇게 많이 던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과 제 기억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도 이대영 선수랑 이승현 선수랑 같이 끝나고 인터뷰에 들어왔는데 둘이 의견이 달랐어요. 이대영 선수는 승현이가 3점을 더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승현 선수는
근데 저까지 밖에서 던지면 이거는 조금 약간 과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둘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휴식기 끝나고 좀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아요. 이승현 선수가 좀 더 빠져서 던져주는 걸로. 이게 이제 이승현 선수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성이 형과 할로웨이가 2대1 할 때 할로웨이가 롤 할 때 내 수비수가 도움을 가는데 내가 밖으로 빠져줘야 어떤 그 부분에서 할로웨이 롤이 극대화된다. 왜냐면 이제 한마디로 그거죠. 내가 밖으로 빠져주면 그만큼 내 수비수의 헬프 동선 자체가 길어지니까 할로웨이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이건 뭐 당연한 어떤 농구 스페이싱의 이치이고, 그리고 관건은 사실 이승현이 여기서 나에게 빠져나오는 볼을 제대로 안 던진다든지 주저하면서 그 어떤 샷 셀렉션이 되게 좀 서툴다든지 이러면은 그 효과가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승현이 정말 좋은 선수인 게 어제도 보면은 딱 던져야 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바로바로 던져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승현의 3점도 들어가고, 할로웨이 롤도 살고, 이런 좀 파생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팬들의 좀 수건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에서 특히. 그렇죠. 저는 그래 이게 되게 기대가 돼요. 이제 앞으로 열릴 국가대표 대회에서 이승현이 이렇게 3점을 던진다? 그렇죠. 이거 못 막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3점 연습을 별로 안 해서 자신감이 그렇게 없대요. 근데 웬만한 슈터보다 잘. 그러니까요. 아니 이 경기가 상대가 가스공사였거든요. 가스공사면은 3점 좋은 선수 수두룩한데 가스공사 모든 슈터들보다 이승현 선수가 잘 넣었어요. 진짜 이거를 만약에 이 기록을 앞으로도 가져간다면은 이승현의 커리어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이승현 선수의 어떤 커리어 진짜 제2의. 맞습니다. 2장? 막장이라고. 제2막. 맞습니다. 열린다. 막장, 벌써 막장을. 말이 거예요. 이 자리가 쉽지 않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비스. 현대모비스가 26승 17패로 3위고요. 주간 경기 결과를 보면은 3경기가 있었는데 삼성한테 이기고 인삼공사한테 이기고 KT한테 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KT전에서 KT가 양홍석, 김동욱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 경기를 좀 고전한 게 있고, 사실 인삼공사전 같은 경우도 인삼공사가 또 이제 오세근 선수가 빠져서 전력상 우위가 예상됐는데 또 이제 좀 고전을 하다가 후반에 뒤집은 어떤 그런 게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아직도 이 팀이 뭔가 완전히 안정적이다, 궤도에 완전히 올라왔다, 이제는 뭐 확고부동한 탑3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이 경기의 기복이 있고, 사실 여기에 맞춰가는 게 또 사실 이우석의 기복이라든지 서명진의 좀 불안함, 이게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팀은 이우석 그리고 라숀 토마스 그리고 서명진, 이 셋의 어떤 경기력 약간 업앤다운과 좀 팀 전체 경기력이 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잡는 게 좀 앞으로 관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우석 선수도 굉장히 이제 신인이지만 그 기복이 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 자체가 정말 높죠. 리빌딩이 되게 순조롭게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진짜 아픈 손가락인 게 그 서명진 선수인데,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뭐 이대영 선수의 어떤 그런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뭐 하루 이틀 안 된 걸 하지 않았습니까? 서명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제가 또 지난 시즌 거의 울산 현장을 제 담당팀이라 거의 모든 경기 다 갔는데, 정말 2경기당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서명진의 어떤 플레이에 대한 어떤 소심함이라든지 어떤 이런 마인드 문제가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이제는 약간 지겨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부진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마인드 문제만 지적하는 건 좀 근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는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앞에서는 이제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서명진 선수의 이 디시전 메이킹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드가, 서명진 선수 가드잖아요. 내가 볼 핸들링 하고 있고 2대1을 하든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봐줄 때 이제 그 다음 드리블 상황에서 패스로 전환이 되는데, 서명진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볼을 줘야 될 타이밍 전에 볼을 되게 일찍 캐치해서 상대가 압박을 하도록 만들어버린다든지, 혹은 제 타이밍에 이제 패스 상태를 전환하려고 해도 거기서 또 뭔가 약간 주저하면서 패스 길을 못 찾아서 이제 상대 압박을 당하는지, 이런 식의 플레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박이에요, 항상 모든 플레이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어떤 범위 안에서 어떤 그런 패싱 게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박. 정박. 저는 전박이라고 하시는. 전박. 강아지. 아니요. 정박이요, 정박. 딱딱딱
딱딱딱.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 예측하고 압박하기 편한 타이밍의 어떤 플레이들이 이뤄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서명진의 어떤 강점 뭐 이제 2대2 해서 뭐 미드레인지에서 풀업 점프슛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정석적인 타이밍에 가요. 근데 이게 뭐 좋죠. 이런 것들도 정석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상대가 이제 이렇게 압박을 많이 가하고 뭐랄까 집중 견제를 하는 가드일수록 사실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한 리듬 안에서 이런 드리블에서 패스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좀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사실 또 아쉬운 게 이 선수가 189cm란 말이에요. 맨발 신장. 사이즈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압박에 원래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당장 이제 서명진 선수보다 약간 작은 변준영 선수랑 비교를 해봐도 어떤 패스 타이밍이 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좀 차이가 나요. 결국에는 좀 저는 이 선수의 어떤 사실 모든 것을 마인드 문제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기보다는 플레이 자체에 약간의 어떤 단점들이 있다. 이 선수가 가진 근본적인 단점.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습관이라서 이런 플레이들이 이게 엄청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지 혹은 정말 베테랑이 됐을 때 이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선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하냐면 저는 한 3라운드 때부터 한 생각인데 이 선수에게 포인트 가드를 맡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부담 없이 사이즈가 되니까 이번에 가까운 어떤 가드로 뛰는 게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탑에서 자꾸 볼을 뿌리고 엔트리 패스를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맡기는 게 저는 서명진의 현재 가진 역량이나 플레이 안에서는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느낀 제 생각?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정이 느껴지는 뭔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사실 진짜 동순체육관에서 가장 많은 서명진의 플레이를 본 기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나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장점도 많은데 이제 사실 단점에 대한 얘기가 워낙 뭐 미디어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선수 본인도 좀 멘탈을 잡기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잘 될 때 굉장히 마음 편하다가 힘들 때는 또 이제 또 갑자기 확 다운되는 이 기복 업앤다운도 심해서 이 선수가 만약에 이 알을 한번 깨면은 사실은 이번에도 올스타전도 나왔지만은 거의 뭐 올스타급 선수로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명진 어떤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점. 예, 또 현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KGC 인상공사. 네. 22승 18패 4위고요. 네. 연패를 했습니다. KCC한테 68대 73으로 졌고요. 모비스한테 67대 80으로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GC가 사실은 이 팀이 지금 코로나 이슈에서 좀 많이 얽혀있는 팀이라 그러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팀이라서 지금 당장 최근 일주일, 2주일의 경기력에 대해서 좀 온전한 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명이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단 내에서 다른 팀들도 지금 있지만은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나오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추가 확진자, 추가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두렵죠, 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경기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부터 그냥 뭐 진짜 맞아요. 제대로 몸도 못 풀고 훈련도 못 하고 경기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KG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력을 KGC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된 거다라고 단언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스펠맨의 어떤 경기력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일 LG전에서 복귀했고 지금 3경기를 치렀는데 뭐 평균 득점 한 20점 가까이 해주고 있는데 야투율 40%안 되고요. 3점 성공률이 30%가 안 됩니다. 뭐 이제 사실 유동혁 기자와 제가 그동안 이 스펠맨의 어떤 단점들 그리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이런 좀 상황이에요. 네. 이게 참 스펠맨 선수의 공격을 보면은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팀 공격 흐름과 상관없는 3점 시도와 1대1.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진짜 와 저거 어떻게 막냐. 진짜 사기 같다. 막 신도 나고 막 그렇죠. 혼자 와가지고 툭툭 와가지고 외국 선수가 툭툭 와가지고 3점 중 하나 딱 던지고 들어가고 막 들어와서 수비 코트에서 블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나는데 안 될 때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도 안 돌고.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은 백코트만 하다 끝나고. 예, 예. 진짜 정확한 예.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이 결국에는 이제 많이들 5글자로 얘기하죠. 단발성 공격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농구에서 이 단발성 공격은 사실은 접전 상황에서 클러치 상황에서 에이스가 무조건 해줘야 될 때, 예. 혹은 뭐 쿼터 마무리 때 시간이 없을 때 어떤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던져버린다든지, 혹은 이제 뭐 KBL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투포원을 해야 될 때, 예,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없을 때, 뭐 이제 이럴 때 많이 쓰이고, 사실은 정상적인 5대5 세트 오펜스에서는 이런 단발성 공격은 특히 KBL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스펠맨은 유독 좀 그 빈도가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점 라인 앞에서 머무르다가 상황을 보다가 그냥 툭 던지고 끝나는. 네. 스펠맨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선수를 압박해서 뭐 이제 세이프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던지고 끝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격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설린저랑 가장 비교되는 것은 사전 작업의 문제죠. 그러니까 단발성이냐 아니냐는 그냥 뜬금없이 던지는 부분도 있지만 맥락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사전 작업이 다른 선수와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던지게 되는 것이야. 예를 들어 설린저 같은 경우는 탑에서 핸들링을 하다가 핸드오프를 보다가 이제 좀 어떤 시간적으로 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격을 풀어갈 부분이 없을 때, 혹은 상대 수비수가 좀 처져가지고 다른 쪽에 약간 헬프를 갔을 때, 그때 3점을 던지고 끝나는 건데, 스펠맨은 그냥 요 마이크처럼 네.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 마이크와 제가 이러고 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다른 선수 다 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 저희 입장에서는 보기에 굉장히 설린저 선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재밌지만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상실감이 좀 클 것 같을 네. 수밖에 없. 너무 상황이 다른 외국 선수. 그렇죠. 정말 이제 기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스펠맨 선수 잘할 때 지금 무진하고 있지만 잘할 때 보면은 정말 진짜 리그 이 역대급에 들 정도로 탑급 선수인데 너무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여기서 또 혼자 이렇게 또 감아 주시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국 선수의 어떤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와 이제 이 KBL 팀 코칭 스태프가 원하는 어떤 이 선수에게 요구하는 플레이, 사실 이 사이의 간극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네. 또 외국 선수들은 자존심도 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감독이 외국 선수를 길들인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 간극을 좁혀가는 거를 의미를 하고, 그건 또 감독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좀 어리고 달래시는 스타일도 있고, 좀 약간 이제 좀 터프하게 가시는 스타일도 있고, 이제 감독님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어쨌든 KGC는 일단 스펠맨이 원하는 것과 이제 KGC 구단 이제 코칭 스태프가 원하는 것이, 이 간극이 조금은 있어 보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은 사실 공격 흐름에 그렇게 맞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아마도 진짜 코칭 스태프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 팀이 원하는 스타일 안에 가두려고 하면은 사실 또 그렇게 하면 튀어나갑니다. 예, 튀어나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트러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시기가 또 이제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예, 그렇죠. 되게 그러면서 되게 좀 KGC도 어렵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스펠맨이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스펠맨 하면 또 맞습니다. 예,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얘기거리가. 예, 많이 욕도 많이 먹고. 뭐였죠? 팬분들께 혼도 많이. 뭐 워딩이 있었는데. 쎄하다. 네. 예, 그래서 이 스펠맨의 어떤 경기력에 따라서 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뭐 그렇게 저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잘하길 바라십니까? 못하길 바라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니 저는 모든 선수가 잘하길 바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선수의 부진 가지고 이렇게 농담하기 좀 그런데, 근데 아마 KGC 팬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KGC 팬분들도 좀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이 스펠맨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아무튼 좀 반등을 할 수 있기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KCC. 네. 16승 26패로 9위입니다. 네. 오리온한테 93대 100으로 졌고요. 인삼공사한테 73대 68로 이겼다가 다시 KT한테 졌습니다. 예.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진짜 잇몸으로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성교창도 어쨌든 허리 부상 좀 있었지만 또 돌아왔고 부상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돌아왔는데 이들이 다 약간 아파요. 네, 자꾸 또 흔들려. 좀 흔들려. 그래서 씹을 때 자꾸 너무 아프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먹기가 힘들어요. 네. 비유가 좀 이상한데 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잇몸는 그러니까 이를 다시 끼웠는데 빠진 걸 끼웠는데 접합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버티던 선수들이 다 체력적인 이슈, 이게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라거나 선수가 사실은 전반기에 KCC가 좀 많이
많이 힘든 과정에서도 그래도 되게 분전을 좀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 KCC 코칭 스태프가 알면서도 관리를 못 해주는,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왜냐면은 지금 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의 경기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고 라거나까지 무너지면 사실 빅맨진이 완전 무너지는. 왜냐면 송교창 선수도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김상규 선수도 송교창 선수가 없는 동안 버텨주다가 이제는 약간의 방전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앞선에서는 뭐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했지만 유현준, 이정현, 뭐 정창현 이런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도 버텨줬는데 최근에 또 정창현 선수도 다친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버텨가는데 또 뭐 아직 6강 희망은 있는데 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팀. 네. 저는 사실 KCC가 이렇게 질 때마다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KCC가 이렇게 좀 지는 게 9위라는 순위도 정말 안 어울리고. 네. 내년 여름이 궁금합니다. 내년 여름. 예. 이렇게 내년 여름이 올해 여름이죠. 올해 여름. 올해 여름.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에 어떻게 팀을 다시 바꿀 건지. 네. 외국 선수부터 해가지고 뭐 선수들 군대에 가는 선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FA로 풀리는 선수도 있을 거고 신인 드래프트까지. 그렇죠. 예. 예. 사실 KCC는 항상 이런 어떤 전력 보강에 대해서 적극적인 맞습니다. 예. 팀이고 명가지 않습니까? 그 네. 자존심을 항상 그 프라이드를 늘 가지고 있는 어떤 팀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많아요. 이번 오프 시즌에 어떤 KCC의 어떤 큰 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추측도 많고 이런데 솔직히 아마 굉장히 좀 공격적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면서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송교창 선수의 뭐 군입대 이슈라든지 그리고 내부 FA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과연 KCC가 그 셈법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부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말하면서 항상 저만 이게 한 명, 이게 이동현 기자 없으니까 뭔가 약간 비밀 구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제가 뭐 원상이 잘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의존할 수 있는 저보다 베테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느낌이 완전 다르고 또 원상이 기자랑 호흡을 맞추는 게 또 너무 오랜만이어서 낯설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게 같이 파트너 같아 보이지만 아군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혼자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원래는 항상 따뜻한 어떤 시선을 가진 이제 기자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약간 이르동고에서는 약간 이 이르동고의 스타일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덕 기자의 영향이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기자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베이징은 안녕하십니까?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충성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하더라? 나 내가 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지금. 네이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내가 네이버 좋아요인데. 진짜 너무 잘했어. 네이버 유튜브 좋아요. 감사합니다.